안녕하세요. 잉닥쳐쌤입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준동사로 들어갈 겁니다. 동사, 준동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앞쪽 팔품사를 설명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많이 해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오늘 설명을 들으면 좀 친숙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준동사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신 쌤은 감이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제가 준동사 작사를 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준동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그 다음 준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투부정사, 투부정사 중에서도 명사적 용법, 가주어 진주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동명사까지 끝을 보고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쌤 이거 명사적 용법 설명하는데 왜 가주어 진주어 설명 안 하지?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 해드릴 겁니다. 일단 오늘은 투부정사 명사까지 왜 이름이 이렇게 붙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동명사까지 그렇게 명사적 용법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러면 준동사를 하기 전에 제가 이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단순히 행동이나 상태 표시를 동사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어에서 서술어 개념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시제 개념과 요 개념 동시에 나타나 줘야 됩니다. 저는 필기의 간소화를 위해서 지금 이 밑에부터 요 표현은 그냥 행동이라는 표현으로만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동사는 시제 플러스 행동이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동사 역할 안 된다.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준동사란 무엇인가? 준동사는요, 이 동사에서 시제 개념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느냐? 행동이나 상태 표시만 남게 됩니다. 자, 다시 동사는 시제와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준동사는 시제 개념이 빠져버리고 행동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준동사는 행동은 표현하지만 동사로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즉 행동을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보시면요,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 한번 설명할 거긴 하지만 형태가 어떻습니까? 투부정사가 이제 준동사 제일 대장이거든요. 투 플러스 동사운영 아닙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여기에 S 안 붙입니다. 왜? 시제를 먹어선 안 되는 거예요. 문장이 과거형이라고 여기에 ed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시제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제를 갖는 순간 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운영이고, 여기도 행동은 나타내고 있겠죠. 만약 to play라고 해봅시다. 다시 to play 하라고 하면 놀다라는 행동은 나타내지만, 노는 행동은 나타내지만 이거는 놀다라는 동사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동사로 못 쓰면 이걸 뭘로 쓰느냐? 명사로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로 쓸 수 있다. 이게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부사로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쌤, 그래서 제가 팔품사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 모르잖아요.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아니, 이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인데, 준동사 다음에 우리가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부사절, 분사구문 1까지 쭉 가면요,
계속 명사, 형용사, 부사 싸움이에요. 명사, 형용사, 부사,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구에서도 이 싸움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안 박혀 있으면 이거 드러나 만화가 되는 거야. 대부분 그래서 초등학생 때 이거 배우잖아. 그때 여러분 뭐 합니까? 가방 메고 뭐 쭈쭈바나 먹으면서 뭐 학원에 그냥 설렁설렁 다니지. 거기서 아 쌤이 명사에 대해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학원쌤은 여러분한테 설명해 줬다라는 마인드가 생기거든. 그럼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 투부정사 배워야 돼. 그냥 이렇게 설명한 거야.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주어 역할합니다. 왜? 몰라 너네. 왜? 명사가 뭔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그것 때문에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준동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투부정사로 들어갈 건데 그중 명사적 용법까지만 딱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다음 영상은 동명사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 전까지 이거 팔품사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명사가 뭐였지? 아 이거였구나. 형용사가 뭐였지? 아 이거였구나. 특히 형용사 했을 때 명사 수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 형용사 하면 명사 수식만 기억하고 오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부사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제가 꼼꼼히 설명 다 해놨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준동사가 이해되고 그 다음 분사, 구문, 가정법 이런 것들이 싹 다 이해되는 거예요. 구절 이런 것들 붙여가면서. 근데 사실요 그게 답니다. 영어는. 그래서 약간 세종대왕님한테 죄송하지만 위험 발언한 게 하면요 영어가 훨씬 쉬워요. 국어보다. 팔품사가 다예요. 공부하다 보면 이게 전부예요. 그냥 준동사에서도 팔품사, 나중에 구절에서도 팔품사, 계속 품사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투부정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사는 시제와 행동 동시에 나와야 동사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는 1문장 1동사입니다. 접속사가 없잖아요. 동사는 더 올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동사는 시제와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자꾸 제가 TMI 하게 되는데 자꾸 일 많이 하고 왔는데 사실 준동사 수업하기 전에 시제 먼저 설명할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시제 먼저 설명할까? 그런데 어차피 하긴 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준동사 중에서도 완료형 준동사라는 개념도 이해해야 되고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 분사에서는 능동, 수동 이런 것들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수동태를 이해하려면 또 진행형을 알아야 되고 이런 좀 시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너 좀 시제 파트로 가면 너무 루즈해질 것 같아서 일단 준동사로 살짝 왔거든요. 하면서 제가 방향 조절을 조금 할 겁니다. 준동사 하다가 아마 형용사, 부사적용법, 동명사 요까지 설명 딱 하고 그 다음 분사 파트 설명하기 전에 시제로 살짝 갔다가 거기서 수동태까지 갔다가 그 다음 준동사의 분사로 다시 샥 넘어올 예정입니다. 분사가 그 위에 있으니까요. 목이 요즘엔 잘 안 나오네. 자, 다시 정리. 동사는 시제와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야 됩니다. 준동사는 동사에서 시제 개념이 빠져버려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이 행동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이 동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다른 품사로 바뀌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 품사로서 다른 성분으로 활용하게 된다. 자,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투부정사인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s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ed 붙인다 붙인다? 안 붙인다. 왜? 시제를 먹으면 된다.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준동사에서 가장 기본 오브 기본 투부정사 그리고 투부정사 명사적용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왜 명사까지만 설명하느냐? 정말 쉬운데 복습 안 하는 거야. 잉닥쳐 쌤이잖아. 닥치고 복습 좀 해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고등부 수준에 맞춰서 비투용법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할 거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해 놓으십시오. 자, 투부정사 한번 보시죠.
많이 들었다. to 부정사. 말뜻은요, to를 붙인 원래 형태로서 쓰임새가 정해져 있지 않은 용어라는 뜻이에요. to를 붙여서 그 쓰임새를 정해놓지 않겠다. 즉 다른 말로 다각도, 다양도로 그 표현을 활용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to 부정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동사 패밀리에서 가장 맏형입니다. 맨 위에. 제일 기본적인 표현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법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건 막 투부정사 가지고 못하는 표현이 없어요. 막 투부정사만 있으면 거의 모든 표현을 다 할 수 있어요. 자, 투부정사 형태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s 붙이면 안 됩니다. 쌤, 주어가 he works to 어쩌고저쩌고인데 he면 s 안 됩니다. ed 안 됩니다. 왜? 시제를 먹으면 안 돼요. 시제를 먹으면 안 돼요. 시제가 빠져나와줘야 돼요. 이거 왜 빠져나와야 되는지 제가 아까 1문장 1동사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왜 행동을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개념이 빠지는지 이런 거는 나중에 완료형 부정사라는 걸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은 시제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치사 to랑 비교하셔야 돼요. 전치사 to. 그런 건 이제 수거 개념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녀석은 시제가 없으므로 동사로 쓸 수 없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을 명사로, 행동을 형용사로, 행동을 부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행동을 명사로 빼면 행동이 주어, 목적어, 부어 역할이 되겠죠. 잠시 후에 예문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동사는 아니지만 행위를 표현합니다. 특정 행동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행위 부정이 가능해집니다. not to 부정사. 좀 더 강하게 표현하려고 never to 부정사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자, 요거 재밌는 이야기 한 개 해드릴게요. 지금 고등학생분들 모의고사 풀면 특히 이제 고3들한테 많이 나타날 거예요. 고3들한테. 이거 to not 동사 원형이나 to never 동사 원형 나오죠? 네. 이거 원래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6년 전인가? 그때부터 이제 슬슬 등장을 하는데 이게 정확히 수능 특강이었어요. 수능 특강이었는데 그게 몇 년도 수능 특강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런 일화를 넣어놨더라고. 미국의 출판 업계에서 글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작가분들이 투부정사를 표현하는데 미국인지 영국인지 하여튼 투부정사를 부정형으로 not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작가들이 자꾸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to not 동사원형으로. 그래서 이제 출판협회에서 작가들 불러놓고 야, 너네 왜 이런 기본적인 문법도 안 지키는 거야? 하면서 막 뭐라 그러니까 그 작가 이제 협회가 있겠죠. 그 작가분들도 야, 의미 전달만 되면 되지 굳이 낫을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할 게 있냐 하면서 둘이 막 충돌을 했대요. 그럼 전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어쨌든 네, 원칙적으로 나와 있는 문법 책에서는 이제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돼가지고 이제 보는 모의고사를 보시면 요런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요런 표현도 많이 나오니까 쌤, 그러면 저는 아무 때나 쓰면 되나요? 라고 만약 질문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드리기가 난감하네요, 그거는. 저는 일단 원칙 가르쳤고요. 요렇게도 나오더라. 그거 미리 좀 말씀을 해드리고, 만약 그런 문장들이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아니면 시험 범위에 있다면, 내신은 학교쌤이 갑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시험 치기 전에. 쌤, 이 표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쌤이 자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써도 돼. 저렇게 써도 돼. 맞네. 이건 틀렸어. 이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분 따라 가시면 됩니다. 수능 기준, 그러면 뭐 문법 기준 아니겠습니까? 문법 책 기준. 그럼 요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좋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재미가 별로 없네. 그렇네요. 그래서 행위 부정도 가능하다 해놓고, 자, 예문 한 개 살짝 보시죠. 자, 이번엔 영어 문장을 그대로 끌고 온 게 아니라 제가 한글을 먼저 좀 끌고 와봤어요. 준동사 활용을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바로 끌고 왔는데, 자, 서술로 봅시다. 있다, 비동사. 근데 뭐가 있다? 재미있대. 주격보호 필요하네. 이형식 비동사로 갑니다. 재미있는 이라는 형용사 써서 주격보호 fun 또 뭐 interesting 이런 표현 쓸 수 있겠죠. 이 부분 일단 잠시 잠시 제껴놓고 주어 봅시다. 주어. 요거 공부하는 것은 뭐 하는 거? 공부하는 거. 공부하다가 뭐죠? 이게 뭡니까? 동사거든요. 공부하다. 근데 지금 뭘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주어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주어는 뭐가 한다? 명사가 합니다. 그럼 이 동사의 성질을 뭘로? 명사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사의 행동을 명사로 바꾼다? 행동을 다른 품사로 바꾼다? 그때 등장하는 건 투부정사 명사적용법. 이게 아니라 성질을 바꾼다? 연금술을 하겠다? 준동사.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폭넓은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나중에. 준동사 중에 내가 필요한 건 얘의 성질이 명사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명사로 바꿀 수 있는 게 뭐지? 투부정사. 동명사. 요렇게 폭넓게 보여야 돼요. 준동사. 이 중에 그럼 난 뭘로 바꾸지? 자, 주어 자리잖아요. 멋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나중에 의미상 주어 배우기 전까지는 아무 때나 바꾸시면 돼요. 우리 지금 투부정사 하니까 투부정사로 바꿔볼까요? 자, 봅시다. 투 싹 붙이고 시제 같은 거 있으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투 플러스 동사원용. 그럼 이때부터 얘는 공부하다라는 동사의 성질을 잃었어. 지금부터 뭐? 명사, 형용사, 부사 셋 중 하나가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가 뒤에 받치니까 얘는 주어 자리가 되고, 앞에 주어 자리다. 주어는 명사다. 명사적 용법. 인식되시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성분하면서 명사 파트에서 설명했었습니다. 목적어라는 개념 제가 일러드렸죠. 문장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동사의 대상 아닙니다. 책에선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개소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네, 조금 그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목적어는 행동의 대상입니다. 자, 지금 준동사 배우면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게 됐을 겁니다. 동사랑 행동은 서로 다른 말이었구나. 동사는 시제를 가지는 개념이고, 행동은 동사도 행동을 나타내고 준동사도 행동을 나타내니 좀 더 상위 개념이겠구나. 언어의. 맞아요. 언어의 상위 개념이에요. 동사도 행동을 나타내지만 얘도 행동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study라는 요 혈통,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할 때 그놈의 혈통 했던 거예요.
얘 혈통 쫓아갑니다. 자동사의 혈통인지 타동사의 혈통인지 보시면 study는 공부하다라는 타동사의 혈통이죠. 무엇을 공부하다. 물론 study는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과목이 따라오면 타동사로 돌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study라는 요 행동을 기준으로 목적어라는 게 탄생해줘야 되는 거예요. 뭘 공부할 건데? 영어를. 그럼 여기에 English라는 표현이 딱 붙고, 요 표현은 to study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영작해 보죠. study의 목적어. 자, 요까지 하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자, 이제 동사, 주격 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명사적 용법이 되고요. 문장에서의 역할은 주어 역할이 되고요. 좀 이따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필기하기 좋게. 주어 역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English는 study의 목적어가 되고요. is가 본동사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문장의 원래 동사, 본동사. 자, 한 개만 더 합시다. 그럼 요까지가 지금 문장의 주어, 동사, 주격, 부호라는 건데, 주어 역할로 명사 역할 한다면서요? 근데 단어 한번 세보자. 하나, 둘, 셋.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한다. 맞아요. 명사 역할을 하는 2개 이상의 단어 조합. 명사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의 다른 말은 명사구의 대표적인 존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칠판 한번 지우고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에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러분 필기에서 기억해야 할 그런 표현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굳이 필기 안 하셔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자, 살짝 같이 한번 읽어보죠.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은 to 플러스 동사원형이니까 to 동사원형, 그리고 이 행동 기준 뒤쪽 발산이 더 가능해요. 그래서 타동사의 혈통이면 목적어, 자동사의 혈통이면 이 동사 기준으로 뒤에 전치사구가 계속 붙을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단어 조합입니다. 네,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구. 형용사적 용법은 그러면 형용사구, 부사적 용법은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행동을 명사 역할로 바꿔서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인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해석은 명사적 용법이잖아요. 전부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것. 이게 나중에 또 절로 바뀌는 거 있거든요. 네,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것. 명사적 용법은 것으로 해석한다. 두 번째, 주어 역할을 하면 아까 is fun이라고 제가 이제 뒤에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동사 붙일 때 본동사는 3인칭 단수 동사로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is 받고, 만약 일반 동사로 뒤를 받치게 되면 3인칭 단수 주어 취급해서 s까지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약간 미래지향적 서술어와 어울린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영어 문법에서 유일하게 나중에 우리가 외워야 되는 어법이에요. 이거 동명사 설명하고 제가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 하면서 제가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약간 투부정사는 표현이 그래도 약간 미래지향적이구나, 이 정도만 일단 인식해 주시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가주어 진주어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것도 동명사 설명하고 그 다음 붙여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요 2개, 그리고
팔품사 가서 명사, 대명사 설명, 형용사 설명, 부사 설명 이 세 개는 계속 반복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문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장을 몇 개 들고 왔습니다. 사실 좀 빡센 문장을 들고 오려고 했는데요. 준동사 그래도 처음 들어오시는데 고등부 한 2, 3학년 문장 끌고 와버리면 좀 비매는 것 같아서 한 중학교 2, 3학년 수준으로 끌고 왔습니다. 중학교 2, 3학년 수준으로 끌고 왔고 나중에 저랑 모의고사 풀이하다 보면 뭐 나올 겁니다. 좀 빡센 문장들. 그때 또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개념 익히는 게 우선이니까 약간 허수아비 때린다라는 생각으로 구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o tell the truth is not always easy. 동사가 여기죠. 여기서 앞쪽, 동사 기준 앞쪽은 주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입니까, 쌤? 무조건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도치구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말하기 힘들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럼 대부분 동사 앞자리는 아니, 그 고3까지 거의 한 90%의 문장은 동사 앞쪽은 전부 주어 자리입니다. 의문문 빼고요. 그리고 도치구문 빼고요. 나중에 도치구문 배울 겁니다. 그럼 요 앞에 있는 to tell, 요거 to 부정사 주어 역할이니까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주어 역할이니까. 그리고 tell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tell의 혈통은 무엇일까? 말하다. 무엇을 말하다. 타동사 혈통. 그럼 tell 기준으로 목적어, thrust, 명사 끌고 와서 tell의 목적어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to tell부터 thrust까지가 주어 역할. 네, 맞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 단어 둘, 단어 셋, 단어 넷,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명사 역할, 명사구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해석은 것으로 하라 그랬죠. 진실을 목적어, 목적격 조사 을을 붙여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본동사고요. 이게 주격구어입니다. 네, 쉽죠? 이게 명사적 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요 세 문장을 한번 볼 건데 이번엔 동사들을 한번 볼게요. want, decide, promise. 이 세 문장, 이 세 동사들 전부 다 보면요. 자, 원해요? 과거의 것을 원할까요? 아니, 좀 앞에 있는 미래의 일을 원할까요? 당연히 미래의 뭔가를 원하겠죠. 물론 미래 시제는 아닙니다. decide, 결심했대요. 과거 시제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결심한 거예요. 약간 미래지향적인 거 느껴지시죠? promise, 약속했대요. 과거 시제지만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약속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야.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동명사 배우고 제가 쭉 적어 드릴 겁니다. refuse부터 시작해서 막 적어 드릴 건데 그 표현들 전부 다 동사 표현들 좀 보면 뭐 정지하고 과거에 있었고 후회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앞에 있어야 아니면 앞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한 결정, 약속,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특히 요런 문장에서 우리가 또 공부해 볼 만한 게 있죠. 1문장 1동사 원칙입니다. 동사는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행동은 두 개가 되는 거죠. 원하는 행동 하나, 공부하는 행동 하나. 문장 전개는 행동 기준 전개입니다. 원하는 행동 기준, 뭐를 원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행동 기준, 뭐를 공부할 건데? 영어요. 이거요. 문장의 전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동 기준으로 계속 발산해 나가는 거. 이게 영어 문장이에요. 영작이 조금씩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영어를, 자,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명사적 용법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원해. 두 번째 문장. 똑같습니다. 동사는 하나, 행동은 두 개. 네. decide, 타동사. 목적어, 명사적 용법. travel, 자동사. 어디로 여행 가다. 전치사 붙여서 to Europe. 전치사로. 요런 거를 뭐라고? 유사 목적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물론 그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to Europe은 전치사구가 돼서 travel이라는 행위 수식입니다. 부사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유럽으로 여행 가는 걸 원합니다. 결심했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재밌겠다. 유럽. 재밌나? 재미는 없고 그냥 힐링 같은 거죠. 유럽 여행은. 그 다음 promise, 약속했대요. 행동기준, 무엇을 약속하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적 용법. help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돕다, 누구를 돕다. 타동사 열통, help의 목적어 me. 이해되시죠? 행동기준 문장 전개라는 거. 그래서 그는 나를 돕는 것을 약속했어.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보호 역할입니다. 이형식 동사,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비동사 두 개 나왔네요. 그럼 앞쪽, my dream, 주어. 내 꿈, 뭔데? 설명해. 주격보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봐봐. become 행동 기준, 몇 형식? 이형식. 뭐가 될 건데? 다시 한번 설명하는 말. 의사요. 주어는 표시 뺍시다. 부어. 행동 기준 문장 전개. 이 형식의 연속한 거죠. 주어, 동사, 주격 부어, become 기준 부어.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부어, 행동 기준 부어. 해석해 볼까?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 Most important thing. 이것도 우리가 이제 형용사 할 때 좀 한번 하고 왔어야 되는 건데, 이제 최상급, 이거 모르는 학생들 좀 있더라고. EST 붙이고, ER 붙이고, 비고급 최상급, 앞에 뭘 붙이고, most 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초딩 때 되게 쉽게 배울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업해 보니까 예상외로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좀 놀랍습니다. 이걸 어떻게 모르지? 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드는데 제가 친절하게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최상급 표현 하면서 한번 남기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이걸 모른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장난쳐겠나?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 잡보, 이형식, 주격 부어, 뒤쪽 보호 자리, to try, 명사적 용법. 시도하는 것이다. 자, 시도하다 기준 무엇을 시도하다. 타동사 율동 your best. 너의 최선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행위 부정이라는 개념을 여기 한번 갖다 대볼게요. 여기에 지금부터 not을 다 붙일 겁니다. not. 자, 지금 살짝 낯쓰면서 생각해보니까 좀 말이 되는 것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싸가지 없는 표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자, 공부를 위해서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여 봅시다. 첫 문장은 좀 이해되는데 보세요. 않는 것은 하면 돼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 어렵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쉬운 일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
이 정말 진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영어 지문 보면 이딴 식으로 이딴 식으로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아우씨, 아니 이딴 식으로 말해야 되나? 네, 어쨌든 뭐 이렇게 글 써놓은 거 많거든요. 막 읽다 보면은 하지 않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면 막 혀가 읽다가 막 문제 풀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상황들 많이 오니까 책 많이 읽어 놓읍시다. 미리미리. 아니면 나중에 제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라는 상수에 가르칠 때 그 설명 열심히 들어놔도 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다. 네. 여기 나 붙여볼까? 나는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 것을 원해. 이거 부정문 가면 원하지 않아. 이거는 않는 걸 원해. 자, 그 다음 not to travel로 가볼게요. 그녀는 유럽을 여행하지 않는 것을 결심했다. 이건 말되죠.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볼까? 그는 나를 돕지 않는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부정으로 다 박아주시면 됩니다. 동사 부정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 이런 간단한 문장에서는 그 미묘한 차이가 뭐 크게 선생님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문장이 길어지면요, 이 미묘한 차이 어감 하나 때문에 정답이 달라지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언어의 한 분야니까. 자, 그 다음 내 꿈은 의사가 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not 붙이면 행위 부정이 발생한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준동사에 대해서 이제 발을 살짝 담궈 봤습니다. 준동사라는 영역이 상당히 큽니다. 덩치가 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명사, 투부정사, 형용사, 투부정사, 부사까지 설명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분사라는 영역을 건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등부의 핵심이죠, 분사. 근데 이 분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또 진행형이나 수동태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와야 되거든요. 이거 모르니까 자꾸 여러분이 비행기가 이륙하는지 이륙되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능수동이. 제가 설명 다 해드릴 겁니다. 다 해드릴 테니까 진짜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준동사 다시 한번 살짝만 복습해 봅시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동사는 시제 플러스 행동, 준동사는 동사 빼기 시제. 그래서 행동만 남고 동사로 못 쓰고 행동을 다른 품사로 돌리고 다른 품사로 돌려서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의 다양한 역할을 하게 해준다. 이게 바로 준동사의 개념입니다. 설명드릴 게 많아요. 뭐 의미상 주어라는 것도 있고 완료형 준동사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많은데 뭐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풀어나가 봅시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 부탁한 거, 앞에 가셔서 명사 파트, 형용사 파트, 부사 파트 반드시 복습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명사, 기본적인 형용사, 기본적인 부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계단을 잘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투부정사부터 시작해서 그 앞으로 지금부터 배울 모든 것들이 그 품사들의 연속, 그 품사들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2번, 3번 아니면 자기 전에 틀어놔요. 꿈속에서라도 공부하게. 그렇게라도 복습해야지 어쩌겠어요. 네. 머리가 나쁘면. 어쨌든 준동사 이제 앞으로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잉다처쌤이었고요. 구독 반드시 부탁드리고 CG 경산 만약에 직접 뵙고 싶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잉닥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